허수아비 논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대방의 주장을 엉뚱하게 바꿔서 공격하는 교묘한 수법이죠. 오늘은 이 허수아비 논법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허수아비 논법이란 실제 주장을 공격하는 대신 그 주장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를 때려 부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마치 진짜 사람 대신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싸우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얼핏 보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주장을 공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용어의 유래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논리학과 수사학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그 주장을 약화시키거나 단순화하는 행위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수아비 논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요. 그렇다면 허수아비 논법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에서 허수아비 논법은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A 후보가 국방 예산을 일부 감축하여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B 후보가 A 후보는 국방을 포기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후보는 단지 예산 조정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인데 B 후보는 이를 왜곡하여 국방 포기로 몰아가는 것이죠. 최근 이재명 세종시 의회에서의 발언도 허수아비 논법의 좋은 예시입니다. 자신의 아들 문제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옛날 사소한 얘기라며 폄하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한다고 비판했죠. 이는 자신의 문제점을 축소하고 상대방의 비판을 왜곡된 프레임으로 포장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논법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허수아비 논법은 종종 발견됩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해야 한다는 말이냐? 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는 체육 시간 증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학습 소홀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몰아가는 오류입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도 허수아비 논법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럼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 라고 되받아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북 지원 중단은 다양한 이유로 제기될 수 있지만 이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연결시켜 논점을 흐리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허수아비 논법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아이들이 혼자 길을 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아이들을 집안에만 가두어 키울 수는 없다고 반박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아이를 과잉 보호하려는 극단적인 입장으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식이요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당신은 운동선수들이 온전히 고기만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허수아비 논법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큰 문제는 건설적인 논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여 공격하면 진정한 쟁점에 대한 토론은 사라지고 감정적인 비난만 남게 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허수아비 논법은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진실을 오해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허수아비 논법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허수아비 논법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주장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고 이는 사회 전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와 가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허수아비 논법이 더욱 쉽게 퍼져나가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 논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원래의 주장을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논점을 회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곡된 주장을 내세워 논쟁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원래의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왜곡된 주장에 대한 논쟁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강력한 근거는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이 설득력을 잃도록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논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논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람들이 허수아비 논법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에는 더 쉽게 동의하고 신념과 다른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허수아비 논법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왜곡된 정보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할 경우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복잡한 정보보다 단순한 정보에 더 쉽게 설득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허수아비 논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단순화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호소가 논리적인 주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허수아비 논법은 종종 감정적인 비난이나 공격과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수아비 논법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허수아비 논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허수아비 논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더욱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